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48년 전이에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유년법회에서 매일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3박 4일로 대전 옆에 있는 신도안으로 훈련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가보니까 프로그램도 쫙 짜여져 있고 교리 공부도 하고 종목사님이 그때 거기서 정향을 하시는지 이제 계셔서 같이 등산도 하고, 등산 가면은 이제 요가도 배우고 말씀도 해주시고 큰 바위 같은데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락회도 하고, 고등학교 오빠들이 진행해주는 오락회가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재밌고 좋았는데 오게 티가 해제식 날 감각 감상을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어서 처음 참가해서 그랬는지 친구들 대부분이 다 발표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했었더라면 잘했을 텐데 좀 뒷순서에 하다 보니까 다 좋은 말을 해버리고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는 실제로는 그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오락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틀린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내려왔어요. 한 고집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엄마 법회까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자체는 재밌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저기 했죠. 지금 그 심정이 그때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은 결혼해서 내 살림 살고 있고 남편과는 이제 한 37년 정도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 보니까 별로 흥분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착각을 하며 살았죠. 제가 나름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멈추는 공부도 좀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항상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사니까 좀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착각을 확 깨주는 그런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뇌 MRI를 찍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시간표가 토요일 밤 8시 반하고 새벽 3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은 제안이어서 당황을 하다가 토요일 8시 반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 상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굶고 주말이니까 조금 빨리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찌감치 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각 8시 반에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원래 안내문에 줄 때 지연 촬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말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갔었는데 조영제를 놔주면서 4시간 뒤에 다시 와서 또 재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고 저녁도 굶고 와갖고 막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또 거기서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이라고 해야 되나? 한밤중 12시 반이 되었어요. 12시 반이 되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니 8시 반에는 칼같이 지켜서 해주더니 왜 12시 반이 되니까 이 시간을 어기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10분을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불을 일으키면서 하다가 10분이 딱 되면서 남편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항의를 하러 갔어요. 접수 보시는 분한테 왜 촬영을 안 하냐. 근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계신 분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안에서 불러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너무 분해가지고 막 따졌어요. 근데 밤이라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막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좀 큰 소리를 냈는데 잠시 후에 저를 촬영하겠다고 부르러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그렇게 아무 걸리는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신경질을 부리고서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뒷꼭지가 어떻게 부끄러운지 반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뭐 화낼 일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정말 숨 한 번 꼴깍 삼키고 주변만 한 번만 더 둘러보는 여유를 가졌더라면 그렇게 볼상사나운 그런 꼴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이 얄팍한 공부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큰 경계가 없어서 이런 그 못난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조금 그 아직도 공부가 미진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제 시간에 안 해주는 어떤 제 시간에 그 일들을 안 해주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더 마음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공부의 끝은 역시 그 없다는 것,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살피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또 평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순식간에 변하고 그 잡을 수 없는 것이었던가를 그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그냥 그 부끄러운 에피소드지만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발전하고 그 익어가는 교도님들의 신앙 수행담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경험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팔조중 진행사조는 신분의 성으로 사연사조는 불신, 탐욕, 나우로서 기르자는 품종과 제거하자는 품종을 알려주셨어요. 진행사조는 사막 수행을 진행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름진 꽃밭입니다. 걸음기 잘 품고 있어서 수양, 연구, 취사의 성장을 촉진시켜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정전에서 진행사조의 정의를 보면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요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요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요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이어서 사연사조는 사막 수행에 방해되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꽃밭의 잡초와 같아서 힘이 셉니다. 그러므로 나오는 족족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힘들여 심은 꽃들을 온통 덮어버립니다. 정전에서 사연사조의 정의도 불신이라 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르며 나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함을 이르며 우라 함은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진행사조인 신분의 성이 이론상에 근원한 삼학수행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면 사연사조인 불신, 탐욕, 나우는 이론상에 근원한 삼핵수행의 방해물이라고 봅니다. 꽃밭 가꾸기를 통하여 저의 8조 공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우리 교당 꽃밭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입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꽃을 가꾸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이 또한 교화의 한 방법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분,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잘 가꾸어 보자. 의, 무엇부터 시작할까? 어떤 꽃을 심고 어떻게 가꾸지? 성, 혼자 못하니 모두 함께 하자고 권해보자 하여 의견을 내고 함께 밭을 일구고 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진행사조를 실천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잘 되는 진행사조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시작하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연사조입니다. 불신, 에이 여기에 꽃을 심는다고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어? 처음 심는 날 뿐이지 관심이나 둘까? 또 작년처럼 만들어 놓고 교무님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탐욕, 편하게 물을 주려면 밖으로 수도를 빼면 좋겠네. 점적관수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물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공사비가 좀 들겠네. 나 이거 괜히 말했다가 조용한 교당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놀자. 우, 그래서 입 꾹 다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잡초는 누가 지고 지나가는 행인 1,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곳을 저렇게 둔대? 지나가는 행인 2, 그러게 여기가 어디야? 간판도 없네? 지나가는 행인 3, 앞으로 가서 간판을 보고 원불교? 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훅 지나치고 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입하고 보니 처음 일산교당에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예를 업으로 삼고 꽃집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저 꽃밭은 무한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음과 손님의 마음으로 첫 해에는 사연사조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었네요. 다행히 마음을 내어 작년에 시도해 보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교도님들과 힘을 모아 예쁜 꽃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진행사조를 더 잘 실천해 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눈길을 주시며 너희들 꽃 피우느라고 참 애썼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 꽃들이 우리 교화에 도움이 되는 기특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실행하는데 8조를 대입하여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절대감사 공부는 연불처럼 자주 독송하고 있고요. 일신 공부는 제가 교전 필사를 한 번 마쳤습니다. 두 번째 필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에 바쁜 일로 요즘 하다 말다 하고 있는데 교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감사 공부가 처음엔 잘 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고 또 하고 감사 생활로 변화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한 행복과 무한한 사랑을 안겨주는 고마움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제가 21년 전 교당을 나오게 될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모든 게 힘든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심한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는 잠잘 때 덥다 가렵다 하면서 보통 3-4번은 꼭 깹니다. 숙면을 하지 못한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기 때문에 피부과 중이염약을 복용하고 환부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아이 피부를 보면서 바꿀 수만 있다면 제 피부하고 바꿔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의사가 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읽게 되면서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간요법도 해보고 서울 생활을 접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야 하나 진지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치료의 기본은 모든 양약을 끊고 한약을 복용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이 39도가 넘어가도 해열제를 쓰지 말라는 선생님의 당부에 아이가 열이 나면 냉장고에서 해열제를 꺼냈다 넣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얼마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약 치료는 생각보다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저도 아이로 인해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때는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 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렇게 가족들도 저도 지치고 힘든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네 가족 모두가 참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상시일기 유문형 공부에 자녀에게 하루에 3번 이상 칭찬하기, 퇴근하고 집에 가면 목소리 높이지 않기, 현관 앞에서 억지 미소 짓고 들어가기 등등 제 자신에게도 많은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는 제 자신에게 많은 자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법문을 보면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법문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원망했던 마음들이 참회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원인을 제 마음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바뀌니까 회색 같은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즈음 7-8년 앓았던 아이의 아토피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 그 딸이 지금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 4학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느 날인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저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사람 몸을 받아야 엄마 딸로 태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모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마음에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못난 엄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참 기뻤습니다. 어쩌다 대종사님 법만나
공부하게 된 것이 지금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힘들 때 어떻게 다행히 교당을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지, 그래서 지금의 저희 가족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참 마음 공부, 감사 생활, 은혜 생활 등등 마음을 맑히면 선한 영향력으로 제 가족과 주변이 밝아지기도 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저 자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무님, 교도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8일 10시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모처럼 이제 시간을 내서 책을 좀 보자 하고 책을 펼치는 순간 찡 하면서 천둥 같은 그런 벼락이 막 칵 치길래 53일간 계속 비가 내리니까 이거는 산사태가 났구나 하고 밖을 나가 보니까 밖에서 토사하고 30년 된 그 저희 가수원 감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급류처럼 내려오면서 저희 마당과 공장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 이거는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뒤뜰에 이제 보니까는 그 50여 개의 항아리가 된장, 간장, 감식초 이런 항아리가 다 떠내려오고 깨져가지고 마당에 뒹굴고 그 연못을 조그만 연못을 팔았는데 그 금붕어들이 이렇게 토산이 살살살살 이렇게 묻히는데도 그걸 뭐 감당을 할 수 없고 저수지에 물이 넘쳐가지고 붕어들이 떠내려와서 마당에서 살겠다고 팔딱팔딱 뛰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같은 동업을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이거는 천벌을 내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구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완전 내가 서울에 잘 살고 있었으면은 너무나 편안하고 잘 살았을 건데 왜 시골에 내려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거는 원망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마어마한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낀 게 많은 분들이 군청과 그 면사무소에서 또 지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감사를 느끼면서 제가 세상을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하면서 사장님께 감사하면서 해강반조하고 수없이 제가 참회 반성하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3세의 묵은 업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리 큰 벌을 받나 보다. 내가 많이 반성을 하면서 그 복구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막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있다면서 자신감으로 항상 나에게 내가 체면을 걸면서 1년간에 걸쳐 복구를 마쳤습니다. 정산종사법의 부품편 59장에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생활만 하는 이는 미물곤충에게도 해독을 받느라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은 변함없이 잘 되고 다 깨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3년 된 된장 항아리가 하나 살아있고 또 간장 항아리도 하나 살아있고 냉동 창고와 저온 창고는 그 흙에 묻혀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장아찌 창고는 잘 돌아가가지고 제가 장아찌 밥을 먹고 살게끔 그 장아찌를 팔아서 밥을 먹고 살게끔 해주었습니다. 죄는 제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고 제가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서울 양천교당에서 제가 열심히 그
봉공 활동을 한 복을 제가 이렇게 받았나 보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걸 제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도 4대 의무인 연은 달기 실천을 못했는데 저희 교당에 약산 김은공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지혜를 냈어요. 필라테스 교실을 열어가지고 회원을 처음에 15명 정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와서 운동을 하면서 아, 원불교가 이런 곳이라구나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입교증을 3분한테 받았어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2분은 또 저희 교도 훈련까지 같이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교도 한 분 입교시키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교도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염원하며 건도편 4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으니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런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의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조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면 저는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